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2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21차고요. 네, 놓아버림 82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이에요. 네, 시작할게요. 지금 읽다가 지금 했는데.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놓아버리면 두려워하는 바로 그 밑에 욕망이 있음을 자각한다. 욕망을 살펴보면 공포가 욕망을 차단하고 있으며 과거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이 욕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 공포, 두려워하는 어떤 그 무서워하는 걸 놓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 욕망을 차단하고 바라는 것을 차단하고 그냥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또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그 욕망을 잘 이제 슬퍼하고 했던 그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욕망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또 다시 화가 나기 시작을 한다. 두려움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미 무의욕 수준을 벗어나서 비탄 75, 무의욕 50, 비탄과 욕망 125를 거쳐 분노 150으로 옮겨온 것이다. 75, 150, 175로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죠. 계속 놓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의 수준은 에너지가 훨씬 많고 행동 능력도 훨씬 크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화가 나는 거는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분노가 있다. 억울하다. 내가 왜, 그쵸? 억울한 거. 그거는 이제, 억울해하는 거는 분노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이미 대중연설을 하기로 했고, 이제 와서 하지 않을 도리는 없으나 억울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다. 또한 공포에 대한 분노가 존재한다.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분노는 다시 공포에 대한 뭔가를 해보려는 결정으로 일어난다. 150에서 100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결정은 대중연설을 배우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뭔가 분노가 다시 화가 났다가 두려움으로 있는데 이것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대중연설을 하는 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서가지고 배우는 거죠. 대중연설하는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저는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컨닝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했을 때 이제 뭔가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냥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막 두려워서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어떤 분이 처음에 이거 들어와서 이걸 하면서 강의하러 배우러 가야 되겠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랬는데 간다고 했는데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좌에 등록한다는 것은 대중연설을 배우러 가는 거죠. 배우러 가겠다고 하셨었는데 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몇 번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강좌에 등록한다는 것은 마침내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이므로 강좌에 등록한다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야 마인드가 대단하다고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강의를 배우러 가냐고 막 그랬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이므로 자부심의 에너지 수준으로 175, 그죠? 에너지 수준으로 이미 올라간 것이다.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에 또 다시 공포가 일어난다. 이 공포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항복할 때 끊임없이 공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포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 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공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할 용기만큼은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한다. 공포를 직면을 하면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할 용기만큼은 존재한다. 두려워도 행동을 할 용기. 행동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용기의 수준에는 에너지가 많다. 긍정적인 에너지, 2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죠. 용기의 수준에는 에너지가 많은데 이 에너지가 공포와 분노, 욕망의 전체를 놓아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면 공포 100, 분노 150, 욕망 125에 잔재를 놓아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면 연설 수업 도중에 문득 받아들임 350을 느낀다. 연설하는 도중에 놓아버리면 350, 수용이, 받아들임이 느껴지는데 받아들임과 함께 저항에서 벗어난다. 받아들이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저항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전까지 공포와 무의욕, 공포와 무의욕,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던 저항이다. 50, 무의욕, 150, 100 이런 형태로 나타나던 저항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을 하게 되면 그 저항이 놓아져 버린다. 이제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욕망하는 게 뭔지, 150에 분노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을 하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하고 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못한다라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네. 그래서 어,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350이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받아들임.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타인에 대한 자각이 커진다. 그래서 가- 같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연설 수업 중에 겪는 아픔과 괴로움, 쑥스러움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타인들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죠. 타인들에 대한 마음.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옛날에 그러셨어. 나도 그런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지 않나 하는, 그죠? 나도 두려운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두렵다 하는 그런 마음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옛날에 그러셨었는데, 이런 게 이제, 350의 받아들임으로 되면은, 저 사람들이 대중연설할 때 쑥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하는 것들을 나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어, 연민이 느껴지는 거죠. 똑같이 저 사람들도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책 읽으면서 하는 거는 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와,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야, 저 시간에 나보고 저걸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그 전 시간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그랬을 텐데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엄청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강의를 잘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니까 또 잘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걸 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타인을 향한 연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저 사람들은 똑같이 두려워할 것이다. 공포. 타인을 향한 연민이 생기고 자의식이 줄어든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서 내가 잘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자의식이 줄어들고 이타심이 생기고 평화의 순간이 찾아온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떤 내적 만족과 좀 더 성장해 타인과 함께 나누었다는 느낌을 경험한다. 좀 더 성장하면서 타인들과 나눈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타심이 생기고 평화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타심이 생기고, 어, 이타심도 생기고 평화의 순간을 받아들임이 되면서 찾아온다. 나누면서 자신은 잠시 있고 다른 누군가의 행복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누군가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타인의 성취에서 기쁨을 얻는다. 타인들이 한 것도 내 기쁨으로 오고요. 이런 가운데 나를 탈바꿈시키는 은총이 존재하며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은총이 존재하며 마음속에서 연민을 발견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동정한다. 350에 받아들이는 수준이니까 엄청 높은 수준이죠. 이러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을 이루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어쩌다 대중연설에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관계를 거쳤으며 성공 경험이나 자존감 증가 경험은 어떠했고 대인 관계는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함께 나눈다. 대인 관계 어떻게 좋아졌는지 과정을 충분히 발견을 한다는 거죠. 받아들임.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눈다. 이러한 전체 진행 과정은 자조 집단이 지닌 큰 힘의 바탕이다. 자조 집단. 자조 집단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같이 치유가 필요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회복을 돕는다. 이들은 감정의 척도상 최저 수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망라하는 내적 경험을 함께 나눈다. 최저에서 최고 수준까지 망라하는 내적 경험을 함께 나눈다. 자조집단, 우리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위드그룹의 자조집단. 서로 좋아진 거 나누고 자조집단. 그죠? 최저와 최고 수준까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조집단이다라는 거.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면서 생기와 안락감이 커진다. 이렇게 놓아진 자존감을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느끼게 되어 자신감이 커지고 나아가 물리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직업적 능력도 향상된다. 이 수준에서 사랑은 타인과 나누고 타인을 격려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 활동은 파괴적이지도 않고 건설적이다.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결과를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 오늘 안 들어오셨나? 6시에 깨신다 그러는데 오늘은 안 들어오신 것 같다. 그쵸? 안 들어오셨네. 얼마나 저는 어제 들어오셨어요? 아, 아, 새로 오셨다 그랬더니 유나 딸 이름으로 들어왔구나. 음,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 그랬구나. 딸이 유나인데, 유나 이러면서 김유나님이 누구신가 그랬더니만은, 그렇구나. 허래원님이구나. 허래원님. 이름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보시면은 대본에 아실 텐데, 수업은 듣기로 다음 주부터 꼭 오세요. 부산으로. 예, 오시겠더라고요. 뭐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딱 하시는데. 아니, 어제 몇 년 만에 봤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안 챙겼구나. 또 카톡을 쳐다보고 한 번 더 전화도 한번 해보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게, 이제 양미경 님이 초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2015년, 아니, 그때 제가 진짜 남편하고 제일 안 좋을 때였거든요.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굉장히 좀 안 좋을 때였다면, 제일 안 좋을 때였었어요. 살면서 중간에 안 좋을 때죠. 그때가 완전 피크였고 점점 조금씩 이제 이러면서 지금은 또 많이 편안해졌는데, 다 넣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정말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누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을. 2012년도에 홉킨스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2015년이 3주기 됐을 때거든요, 돌아가신 지. 세도나를 갔었어요, 미국에. 수잔 여사님도 만나뵙고. 그때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 정신이 없어서 같이 갔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스폰서가 못 갔는 거예요. 그런데도 혼자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야, 참. 호키스 박사님도 그 3주기 때 또 같이 갔었고, 문경도, 문경이란다. 원주도 여러 번 갔는 거예요. 갔는데도, 아, 이런 분들을 못 챙겼구나. 딱 오셨는데, 내 식구 같아, 그냥. 우리 원래 있었던 식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맞구나 싶은 게, 전혀, 좀 생뚱맞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들도 조금 살짝씩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냥 내 식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오래간만에, 야, 그럼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안 들었나 봐요. 9년 만에, 10년 만에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강의를 들으러 온 거죠, 뭐, 근본적으로는. 초대를 또 했는데, 뻔히 저를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 다시 들으면서 전보다 직접적으로 요번에 이제 더 문제 해결을 그때는 안 했고,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바뀌었다고 냉랭하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했었는데도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냉랭했었나 봐요. 엄청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편안해졌어도 더 계속 발전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안 챙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또 오늘 또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적 수업방에 이렇게 보면서, 거기 보면은 전에 공부했었던 사람들,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전에는 저도 근원적으로 어떤 걸 해결을 해야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공부가 덜 됐어가지고 잘 몰랐더라면, 근원적인 걸 찾아오셨어요. 근원적인 게 찾아서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재맥락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재맥락을 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꼭 재맥락해서 정말 에너지가 좋아져가지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오늘 바로 들어오셨네. 딸 이름으로 김유나. 아닌 줄 알았어. 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볼게요. 어떤 특정 영역 한 가지에서 감정의 척도가 진보하는 경험을 하면, 감정의 척도가 진보하는 경험을 하면, 한계에 부딪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않잖아요. 근원적으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어. 화가 난다는 거야. 분노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도 화가 자꾸 그걸 있죠. 그 화가 그 감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원에 우리는 뿌리 하나, 씨앗에서 그 뿌리가 막 생긴 이쪽에서 해결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줄기에서 해결을 하면은 또 문제가 또 있고 더 크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선생님께서는 부화의식에서는 완전 뿌리에서 씨앗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최고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다가 어떤 그 스님도 정신과 약도 같이 먹으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스님이 하도 유머스럽고 그러셔가지고 그 강의를 중간중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꽤 몇 년 됐어요. 안 들은 지가. 근데 딱 강의를 듣는데 정신과도 다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정신과는 뭘 정신과에 화학적인 약은 일체 뭐라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어쨌든 마음에서 놓아버림을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몸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몸을 치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일도 먹어야 되고 소금물도 먹어야 되고 뭐 구연산도 먹어야 되고 그걸 알려주시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몸도 치유하지만 마음에서도 마음이 시켜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에서 놓아야 될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건강해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췌장암이었는데 좋아졌어.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해놓으니까 요새 병행을 그때 딱 한 번 듣는데 정신과도 같이 가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안 들었거든요. 또 어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정신과 가서 약 먹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그래서 아니라고. 어휴, 그러면 아니죠. 정신과 약을 안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야, 저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약은 일체 먹으면 안 되죠.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약은 화학적인 거는 일단 들어가면 부작용이 오래되잖아요. 부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으셔야죠. 먹고 계시던 것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진보, 감정의 척도가 진보하는 거, 한계에 부딪히면 여기서도 또 부딪히고, 이거를 회피했어. 다른 데서도 또 부딪히죠. 다른 데서 또 나타나요? 그럼 또 그 회피해요? 아니면 억압해요? 또 다른 데서 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면에는 아내가 있을 뿐이다. 안 한다라는 것만 있을 뿐이라서 안 하는 거를 해야 한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되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없애면 자꾸 내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걸까?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거예요. 그래서 못해가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뿐이라서, 그리고는 안 해라는 사실을 하려니까 겁이 나로 바뀌는 거죠. 안 해가 아니라 하려니까 겁이 나, 또는 하려니까 창피해, 또는 시도해 보기에는 난 자부심이 너무 세. 실패가 두려우니까를 의미한다. 이면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고, 자신을 향한 분노, 자부심, 175로 인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마침내 받아들임의 내적 평화에 이른다. 받아들임의 평화, 스스로 극복한 영역에서만큼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분노가 있고 시도해보면서 175 자부심도 있고 놓아버리면 200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받아들임이 되니까 내적 평화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못해가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받아들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오늘 아침에 각성하고요. 네. 내일 6시에도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이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 있고요. 5월 31일, 6월 1일 날은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내일 6시에 뵙고요. 3월 1일부터는 퓨처 셀프 이 책 나갈 겁니다. 이 책 준비하셔가지고 네, 까만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없이. 그게 개정판인가 봐요. 네,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판 있으니까 네, 개정판 사세요. 그래야지. 네, 개정판 사셔야죠. 그렇죠? 네. 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음성 화이트 시켜주시고 인사하고 마치